원장님, 요즘 너무 덥죠? 에어컨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매일 마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자궁 건강엔 괜찮은 걸까요? 시원한 건 마음만 시원해야지 자궁까지 시원해지면 곤란해. 에이, 여름인데 시원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궁은 따뜻한 걸 좋아해. 배 쪽 혈류가 잘 돌아야 내막도 건강하고 배란도 되고 착상도 잘 돼. 근데 여름에 하루 종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고 찬 거 먹고 에어컨 쐬고 얇은 옷 입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아랫배 체온이 떨어지게 되지. 체온이 좀 떨어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당연하지. 큰 문제지. 여성의 하복부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너무 재미난 연구가 꽤 많은데 임신이 잘 되는 여성이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에 비해서 하복부 온도가 평균 1도나 높았다고 해. 그만큼 하복부 온도가 따뜻하면 임신이 잘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가 큰 지역일수록 난임 비율이 높았어. 몸이 덥다 추웠다 반복되면 자율신경 기능이랑 호르몬이 불안정해져서 임신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 뿐만 아니라 우리 사계절이 있잖아. 한국은 사계절 중에서 겨울이나 가을보다 봄하고 여름이 임신율이 좀 더 높았어. 즉 아랫배가 따뜻하고 계속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 때 임신율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따뜻한 계절이 오히려 임신에 좋다는 건가요? 그렇다니까. 중국 허난성 연구에서 35세 미만 첫 시험관 신선 주기 결과가 봄에는 70.71%, 여름에는 73.18%, 가을에는 70.13%, 겨울에는 65.17% 이렇게 나왔어. 기온이 높을수록 임신율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중국 광시성 연구에서는 봄이 겨울보다 1.74배, 여름은 1.53배 임신 성공률이 높았어.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야. 그럼 여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당연하지. 여름은 아주 고마운 계절이지. 따뜻하잖아. 하지만 너무 더운 게 힘들지.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또 에어컨을 빵빵 틀어. 그러면 아랫배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또 따뜻한 계절의 역효과지.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아랫배가 냉한 것을 특별하게 어떤 용어라기보다 냉자궁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 아랫배에 찬 기운이 가득 차서 기혈을 뭉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 공급도 저해되고 근육도 긴축되게 되면서 여러 문제를 유발하게 되지. 참 재밌게도 임신율을 저하시킨다고 그랬잖아, 냉자궁이. 진짜 실제로 연구 결과 보면 배아가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할 때 따뜻한 곳에 가서 착상한다고 해. 그만큼 자궁은 따뜻한 게 중요하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냉자궁이 되면 근육이 긴축되니까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해. 이렇듯 냉자궁은 임신뿐만이 아니라 자궁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차가우면 생리통만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생리통만 심해지지 않아. 그 한의학 이론에는 수승화강이라는 게 있거든. 아랫배는 따뜻해야 되고 위에 열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위아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지 몸이 건강하다라는 이론이 있어. 그리고 재미난 연구도 있어. 동물 실험에 쥐를 반복적으로 찬 곳에 노출시켰더니 자궁과 난소주의 염증 수치가 증가했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 우리 사람이라고 다르겠어? 쥐하고 똑같지. 우리 사람도 반복적으로 아랫배가 계속 냉해지면 위는 또 순환이 안 되니까 더 뜨거워지겠지. 그러니까 몸의 전반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궁과 난소 주위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염뿐만이 아니라 내막염, 골반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 뿐만 아니라 생리통도 심해지고 난소 기능도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랫배는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계속 핫팩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여름에도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거네요? 당연하지. 그러면 더운 여름에 핫팩을 대란 얘기야? 그건 아니고.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해. 여름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 에어컨 틀어도 배에는 담요를 덮기. 가능하면 복대를 착용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내가 복대까지 찰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아랫배에 쐬지 않게.
그러면 위쪽으로 좀 해서 간접적으로 에어컨을 쐬면 되겠지. 그리고 반신욕, 족욕 15분씩에서 하복부 혈류 올리기. 이거는 수승화강을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방법 같아. 아이스 음료 줄이고 쑥차, 보리차 등 한방차 마시기. 너무 좋지. 사실 겨울 같을 때는 너무 춥기 때문에 생강차가 도움이 되겠지만 여름에는 생강차 마시면 내 몸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니까 안 되고 쑥차나 보리차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방 온도는 25에서 26도를 유지해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하로 맞추면 훨씬 더 자율신경계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 그리고 한두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거 잊지 않아야 돼.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 건조해지잖아. 그러니까 습도도 조금 조절해주면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자궁뿐만이 아니라 에어컨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기관지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으니까 습도 조절 이것도 조금 신경 쓰기 바래. 원장님 그러면 아까 기관지에 나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자궁 말고 에어컨이 다른 데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당연하지. 대표적으로 냉방병 있지. 냉방병은 냉방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몸의 증상이 두통이나 피로,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등이 나타나는 거야. 말 그대로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걸 냉방병이라고 불러. 실내외 온도 차이로 자율신경계가 교란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거지. 호흡기 질환도 나타나기 쉽지. 비염, 천식, 기침, 인후통 이런 기관지 염증도 잘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피부나 안구, 건조. 에어컨을 장시간 쬐다 보면 건조해지다 보니까 피부나 안구에도 건조증이 생기고 관절 통증이나 근육 긴장, 빌딩 증후군이라고 해서 환기 부족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빌딩 증후군도 생기지. 이거는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탈수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에어컨에 장시간 노출 시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냉방병이지. 냉방병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장시간 에어컨에 노출되니까 감기처럼 슬쩍 오는 거야. 또 에어컨이 청소를 많이 안 해놨을 때는 에어컨 바람에 통해서 곰팡이가 내 기관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조금 잘 돼야겠지. 자, 우리 시장님 오늘의 키포인트 뭐지? 여름이라도 자궁은 따뜻하게! 그렇지. 여름이라도 자궁은 따뜻하게. 여름에 에어컨을 쬐더라도 아랫배에 직접적으로 쬐는 건 절대 금지. 아랫배는 늘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그것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빵빵한 여름, 자궁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